산 한 번의 슈팅,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2026 MLS 18라운드 LAFC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원정구장에서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점유율도 넘어갔고 공격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단 한 번 주어진 기회를 득점으로 마무리하며 5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기 내용과 함께 감독 마크 도 산토스가 경기 후 어떤 말을 남겼는지, 그리고 어시스트를 기록한 샤펠버그 선수가 손흥민에 대해 남긴 충격적인 인터뷰까지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LAFC 전체가 손흥민 한 명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 흐름부터 짚어야 합니다. LAFC는 밴쿠버 원정에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습니다. 볼 점유율에서 밀렸고 압박을 받을 때마다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팀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를 통한 역습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엔진은 있는데 연료가 막힌 경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37분 밴쿠버가 빌드업을 시도하다 샤펠버그의 전방 압박에 볼을 흘렸습니다. 그 턴오버를 부앙가가 낚아채 손흥민에게 연결했고, 손흥민은 수비수를 등진 채 오른발 강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유효 슈팅, 그게 결승 선제골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손흥민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기회가 한 번뿐이어도 그걸 골로 연결하는 냉혹한 결정력. 그러나 경기는 결국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밴쿠버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동점을 만든 겁니다. 그래도 LAFC 입장에서는 5연속골이라는 숫자가 더 크게 남습니다. 이제 전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크 도 산토스 감독은 시즌 전방위 내내 점유율 기반의 짧은 패스 빌드업을 고집했습니다. 현대 축구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부안가, 다비드 마르티네스 같은 LAFC 공격진은 좁은 공간에서 찬스를 만드는 유형이 아닙니다. 이 선수들은 공간이 열렸을 때 폭발하는 역습형 공격수들입니다. 이른바 공간이 있어야 불꽃이 튀는 엔진들이죠. 전방위 감독의 전술은 그 스파크를 계속 꺼뜨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임 감독이었던 스티브 체를로 체제에서는 손흥민과 부안가를 활용한 다이렉트 역습이 거의 매 경기 골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크 도 산토스 감독 취임 후에는 그런 장면이 눈에 띄게 줄었죠. 팬들도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월드컵 휴식기 이후 감독이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에게 더 많은 공간을 열어주는 역습 위주의 공격 전환. 결과는 명확합니다. 5경기 연속골. 이게 우연일까요? 제 생각엔 아닙니다. 감독이 드디어 자기 선수를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손흥민 입장에서도 이 감독과 충분히 오래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마크 도 산토스 감독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첫 15분은 정말 어려웠다고. 세잔디 때문에 공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할 터치들이 계속 막혔다고 했습니다. 드니 부앙아나 손흥민처럼 순간 가속으로 공간을 파고드는 선수들에게 공이 발 앞에서 멈춰버리는 상황은 치명적입니다. 거기에 밴쿠버의 강한 전방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빌드업 자체가 완전히 막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감독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면 크로스를 허용하고 코너킥을 내주고 결국 오늘처럼 페널티킥까지 내주는 상황이 생긴다고. 수비 조직력이나 선수들의 헌신 자체는 만족스러웠지만 압박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능력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밴쿠버의 첫 압박 라인만 벗어냈다면 그 뒤에 공간이 충분히 열렸을 텐데 오늘은 그게 끝내 안 됐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기대 득점 XG 0.29라는 수치에 대해서도 감독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도된 게 아니었다고. 낮게 내려앉아 버티는 게 계획이 아니었는데 경기가 그렇게 흘러버렸다고. 긍정적인 점은 선수들이 낮은 위치에서 오랜 시간 수비하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성적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4승 1무, 그 1무도 밴쿠버 원정에서 나온 결과라면 나쁘지 않다고. 이제 새로운 대회에 집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후 또 하나의 화제가 된 건 샤펠버그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 골에 어시스트를 기록한 제이코 샤펠버그. 월드컵 이후 복귀해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70분에서 75분을 뛰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기자가 개인 기록이 아쉽지 않냐고 묻자 샤펠버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흥민, 부앙가 같은 선수들이 더 편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뛰는 게 목표라고. 수비든 공격이든 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고. 욕심내기보다 최고의 팀 플레이어가 되는 게 자신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LAFC는 10월까지 대표팀 일정도 병행해야 합니다. 캐나다 국가대표인 샤펠버그 입장에서는 클럽과 대표팀을 오가는 강행군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기자가 그 일정에 대해 묻자 샤펠버그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LAFC에만 집중한다고. 다음 대표팀 소집이 오면 그때 집중하면 된다고. 지금 이 순간은 LAFC의 모든 경기를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드릴 차례입니다. 손흥민은 시즌 전반기 내내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공격의 마무리가 아니라 중간 연결 역할이었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 눈에는 안전핀이 뽑힌 채 방치된 수류탄 같았습니다. 폭발력은 있는데 터질 자리가 없는 상태.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감독이 드디어 그 안전핀을 제대로 뽑아줬고 팀 동료까지 내가 골 못 넣어도 좋다. 손흥민이 터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공개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생각엔 손흥민의 5연속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공간이 생길 때마다 폭발하는 선수에게 팀 전체가 그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작은 흐름이 이제 눈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걱정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났듯이 LAFC는 아직 압박 탈출 능력이 부족합니다. 밴쿠버처럼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났을 때 빌드업이 막히면 역습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결정력이 뛰어나도 기회가 한 번도 안 오면 소용이 없죠. 앞으로 LAFC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진정한 우승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손흥민 기세, 과연 시즌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축구 본능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MLS 서부 콘퍼런스 순위 경쟁, 그리고 손흥민이 LAFC 플레이오프 진출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축구 본능이었습니다.